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황교안 그리고 민경욱 이 두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위도 하고 그리고 집회도 이어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이 이끌고 있는 이 단체, 이 대표가 부정선거가 있다고 함으로 해서 중앙선관위에 많은 피해를 줬다. 업무에 방해됐다. 이런 혐의로 이 고소를 했고,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다가 그 황교안과 민경욱 이 두 사람은 혐의가 없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관련해서 주장했던 내용은 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두 사람에 대한 혐의는 없다 이렇게 처분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관위가 재정신청을 했습니다. 재정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의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재정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손을 들어줬습니다. 황교안, 민경욱 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정신청을 기각시킨 겁니다. 서울고등법원의 형사 30부 강민구, 최현종, 강효연 판사는 중앙선관위가 황교안과 그리고 민경욱 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자 오늘 민경욱 국토본 대표가 중앙선관위가 처음으로 이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한 법적인 다툼에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3월 1일 날 피의자에 대해서 공무원선거법 위반과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에 대해서 고소를 했지만, 당시 서울남부검찰청은 이에 대해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가 있었습니다. 선관위는 그 후에 법원에 재정 신청을 제기했는데 검찰의 불기소가 부당하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오늘 정식으로 중앙선관위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유 없다 이렇게 밝히면서 기각 판결을 내린 겁니다. 피의자 측 변호사는 박주현 변호사와 권오영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결국 황교안 전 총리와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러졌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 하는 판결을 법원이 내준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민경욱 대표는 이 판결과 관련해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첫 법정 승리를 이뤄냈다 이렇게 밝혔고, 앞으로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정선거에 부정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은 어떻게 법정 소송으로 연결되는지를 자초지종을 본인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처음부터 줄기차게 사정선거는 부정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선관위가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저를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관위가 검찰에 다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검찰이 살펴봤고 혐의가 없다고 다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랬더니 선관위가 또다시 서울고등법원에 대해서 항고를 했습니다. 자, 법원에서 살펴봐달라, 또 사전선거에 문제가 없다는데 민경욱이 문제가 있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최종 결과가 나왔는데 서울고등법원이 이유 없다. 그래서 중앙선관위의 재정신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이렇게 민경욱 전 의원이 밝혔습니다. 자, 이번 판결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이를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법원이 명확히 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선관위의 고발에 경종을 울린 의미 있는 판결로 보인다. 사실상 여기에서 만족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동안 선관위가 부정선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고 모아놓고 나중에 판결할 때 전부 다 기각 이런 걸 한 걸 보면 이 판결은 상당히 진일보된 판결이다. 그나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피의자 변호를 맡은 박주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증거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국민들에 대해서 선관위는 부당한 탄압을 하고 있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 하는 의미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정선거가 있다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 벌써 3년째입니다. 지난 20대 4.15 총선 때 벌써 이번 달 4월 15일이면 3년째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증거 정황을 가지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게 부정선거 없다고 계속 주장을 하면서 선관위가 이 주장을 해왔던 민경욱 전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업무 방해, 뭐, 이런 등등 이유를 내셔가지고, 고소를 했고, 그걸 경찰과 검찰이, 자, 혐의 없다 했는데, 그 혐의 없다는 걸 가지고 계속해서 또다시, 이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다. 재정 신청은, 자, 검찰 처분 결과가 문제가 있다. 수긍할 수 없다. 이렇게 재정 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또 기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주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 즉 상당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건에 대해서는 다툼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주장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뭐 어거지로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고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법원은 본 것 같습니다. 자, 법원의 오늘 판결로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정 소송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그리고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들의 연대 활동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3년에 걸쳐가지고 동일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선거 있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민경욱 의원이나 황교안 대표는 선거에 참석했던 당사자들이지만 그러나 이 국민들이 볼 때는 이 당사자도 아닌데 정작 당사자로서 이 선거에 패배했던 사람들,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적극 나서가지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일각에서 부정선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부정선거가 요즘같이 세상에 어디 있냐, 지금은 자유당 시대냐 이렇게 주장하는 프레임에 걸려들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주장에 대해서도 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꺾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은 지난번 미국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 곳곳에서 지금 기계가 발달할수록 그 기계를 조작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첨단화되어 있는 기계일수록 부정선거 의혹이 더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그 자체만으로 야당에서는 또는 이 정부에서 여당에서 또는 정부에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다음 선거에도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미 제기되어 있는 의혹에 대해서 검증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 자체부터가 무슨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덜 떨어진 사람들이다.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구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혹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의혹을 풀려고 노력을 해야지 의혹을 덮어버린다고 그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경욱 전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가 그동안 투쟁해온 거 굉장히 많은 이 성과를 거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기관에서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이걸 입증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내가 투표권을 행사했는데 이게 나의 투표 의지와 다르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건 아주 잘못된 것이라는 건데 그걸 검증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검증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하다 하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부정선거 관련된 다큐멘터리도 만들었습니다. 당신의 한 표가 위험하다. 이게 4월 15일 날 4.15 총선 3주기를 맞아서 토요일 날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강당에서 공개 시사회가 열리니까 이것도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이호근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